여러분, 어저께 마스크 대란 관련해서 5차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죠. 제가 속보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계획경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장경제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마스크 대책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유통 단계에서만 정부가 관여를 했었어요. 1차 대책이 2월 12일 날 나왔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생산 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수출이나 재고량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라. 이 정도까지가 1차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마스크가 엄청 수출이 된 거예요. 200배 폭증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2차 조치를 취했습니다. 2차 조치는 생산량의 10%로 수출을 제한을 하고요. 절반은 50%는 공적으로 공급을 해라. 이렇게 2차 조치를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내세웠는데 이것도 말한 대로 공적 물량을 확보 못해서 공급을 제대로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죠. 3차 조치는 3월 2일 날 있었는데요. 이때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지정했습니다. 약국이나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죠. 지정을 해서 1인당 5장씩만 수량을 제한했거든요. 이랬더니 줄서기 대란이 전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국에서. 결국은 4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3월 3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재사용해라. 면 마스크도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죠. 오락가락. 혼란만 가중되고 정부는 허둥지둥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만 커지고 결국 어저께 다시 5차 조치까지 내세웠어요. 5차. 5차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1인당 한 주에 2매 2장 2매로 판매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생년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날. 그죠?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까지 5와 0은 금요일이겠죠? 이렇게 오부제로 판매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가져가야 돼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학생도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요. 직장인도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이 개별 구매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말에 주중에 못 산 사람들 주말에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3생은 어떡하나요? 취업준비생은 어떡하나요?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일선 약국에서 이거 신분증 확인하다 보면 기본적인 조제 업무 제대로 못하겠죠. 조제 업무 못합니다. 그만큼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고 온 가족이 마스크 사는데 나서야 될 정도예요. 마스크 사는데. 저는 이건 너무하다.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라는 게. 시장에 맡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잘난 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난 척이라는 게 우리가 나서서 마스크 제대로 공급하겠다. 문제없이 만들겠다 하는 게 잘난 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단계에 손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생산 단계에도 손을 대고요.
심지어는 출하량을 통제하는 까지 손댔다가 이제는요 마스크 생산의 전 단계 심지어는 원재료 확보까지도 지금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비의 가동 현황,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매일 산업부에 보고해야 돼요. 매일 산업부에.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또한 유통업자에게도 규제가 됩니다. 구매량,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단가, 재고량까지도 다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가격 상한제까지 지금 나올 태세예요. 가격 상한제까지. 80%를 생산하는 80%를 공적으로 공급하고 20%는 민간에 지금 활용할 수가 있고 유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요.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그러니 참 답답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 이렇게 시장에 많이 개입하다 보면 시장은 당연히 왜곡됩니다. 시장은요. 이게 갑작스러운 수요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든가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말입니다. 좀 더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유통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말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줄 서서 살 수도 없고 그죠? 시간이 없어 못 사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적 유통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에 일정 부분 맡겨놨어야죠. 저는 공적 유통과 민간 유통을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를 지켜가면서 그죠? 예, 뭔가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참 답답한 일들이 지금 사상초유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더 웃긴 거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마스크 생산이 부직포가 좀 중국에서 못 와서 부족해졌죠. 그래서 700만 장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1000만 장으로 올라갔긴 했어요. 지금 생산하는 양이 1000만 장, 1200만 장이 최고예요. 이거를 정부는 1개월 안에 1400만 장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1400만 장까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일이에요. 1400만 장 제대로 판단하고 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료가 그만큼 수급이 되는 건지 생산시설이 그만큼 갖춰졌는지 예 그리고 유통망은 그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 말입니다. 준비 안 되고 덜컥 대책만 발표해서 항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항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확진자만 6,088명까지 늘었고요. 물론 줄어들었다고 해요. 467명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긴 줄었어요. 그 다음에 검사 대기 중인 환자도 21,810명이고요. 예, 전일보다도 6,604명이나 줄었고요. 사망자는 많이 늘었어요. 42명까지 늘었어요. 42명까지.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도 다급했겠죠. 저는 이렇게 마스크나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요. 지금 방역에 최선의 우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역에.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해외 언론도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막 근거 없는 자신감만 근자감이라고 하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워서 쉽게 말하면
아유, 있죠. 지랄을, 아유, 지랄을 하고 있죠. 제가 봐서 참 속 터집니다. 속 터집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되고요. 방역하는데 모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미 다 알아요.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사상 초유의 계획정제까지 도입을 해서 과연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해야 됩니다.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진짜 하는지 또 보고 싶어요. 예. 이제는요,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실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행동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